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봉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지구과학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륙의 분포와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자이스토리 지구과학 1 2025년 수능 대비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이 조금 길었죠.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번 시간부터 굉장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난 시간에 고지자기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고지자기. 마그마가 굳을 때, 화성암이 만들어질 때 바로 그때 당시의 지자기가 그 암석에 그대로 남게 된다. 굳어가지고 그 방향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암석을 살펴보면은 그 암석이 향하고 있는 그 고지자기의 자기장 방향이 있어요. 물론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반복이 됩니다만은 정자극기일 때는 이 암석에 남아있는 고지자기가 그때 당시의 자북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북이 만약에 여기다. 그런데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돼서 화성암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 돌들은 지자기 방향이 이쪽을 향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 마그마가 분출되어 가지고 화성암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화성암들은 이쪽을 자북이라고 가리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자기는요, 그때 당시의 자북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게 이쪽 수평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도 가리켜요. 그러니까 수평, 이쪽 어느 쪽이 자북입니까? 이걸 가리킬 뿐만 아니라 저쪽이냐 이쪽이냐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거대한 나침반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나침반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수평을 딱 맞춰가지고 올려놨는데 이 수평 맞춘 나침반을 갖다가 딱 놓게 되면은 얘가 기울어가지고 이쪽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가 자북이니까 이쪽이 자북입니다. 이렇게 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 있는 사람들은 옆에 이제 여기 만약에 거대한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은 옆으로 이렇게 딱 나침반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래를 향한다는 거죠. 나침반이 수평보다 아래를 향하는 그 각도, 그 각을 갖다가 우리가 복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고지자기를 통해서 위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 복각을 통해서 위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를 한 반만 그려볼게요. 지구를 반만 그려보고 여기가 자북이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을 여기다가 놓는다 그러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하고 나란하게 거의 수평하게, 이 땅하고 거의 수평하게 이렇게 나침반이 딱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딱 일자로 수평으로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각이 거의 0도죠.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이 굉장히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많이 기운다. 많이 아래쪽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이 복각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북반구하고 남반구 좀 다른데요. 북반구는 이 북쪽이 나침반의 북쪽 방향이 아래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반구는 위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나침반의 빨간 부분, 그러니까 북쪽을 가리키는 그 방향이 위로 뜨게 돼 있습니다. 남반구 상황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북반구를 기준으로 복각을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향하는 게 복각이 플러스예요. 복각이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으로 따졌을 때 자북이냐 자남이냐 아니면 자기적도냐라고 했을 때 북반구란 얘기입니다. 북반구, 북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복각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침반이 위를 향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거는 지금 남반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각을 보고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그리고 이렇게 저위도인지 중위도인지 고위도인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막대 자석이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막대 자석이 박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막대 자석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이다라고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타낸 겁니다. 자, 자북극하고 진북하고는 서로 위치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진북은 뭐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그 축, 그 꼭대기를 갖다가 진북이라 그러는 거고 자북은 자기장이 가장 강한 곳, 그것을 이제 자북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나침반의 그 자기장 방향이 수평면하고 이루는 각, 이걸 갖다가 이제 복각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이 복각을 통해서 우리가 위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 특히 고지자기에 남아있는 그 복각을 관측을 잘 해보면은 그때 당시의 위도, 그러니까 이 땅이 생겨났을 당시에, 이 암석들이 생겨났을 당시에 위도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복각이 플러스로 나타나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게 돼요. 아래쪽을 향한다. 아래쪽을 향하는 거 플러스 복각으로 잡습니다. 이게 플러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적도 지역에서는 수평이죠. 그러니까 복각이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적도는
복각이 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반구다 위쪽을 향하고요. 이거를 복각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복각이 플러스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침반이 아래를 향한다는 얘기고요. 이 각도가 복각인데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고위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각이 플러스다 북반구고요. 복각이 마이너스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위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침반이. 그래서 이거는 남반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은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신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애매하게 조금 말씀을 하시면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는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각이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거에서 복각이 마이너스 45도하고 마이너스 60도하고 복각이 어떤 게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어떤 선생님들은 크기만을 생각해서 이게 더 복각이 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건 마이너스 45고 이건 마이너스 60도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작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복각이 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명확하게 어떤 게 더 복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복각이 큰 거야.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복각의 절대값이 크면은 더 고위도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때요? 두 개는 일단 남반구고요. 남반구고 이게 조금 더 이거보다는 고위도죠. 그쵸? 그래서 복각의 크기, 복각의 그 절대값, 그게 크면은 고위도인데, 남반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학교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서 결론을 내리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그냥 수학적으로 숫자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크면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이런 거는 복각이 마이너스로 이제 작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과학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크기가 크면은 복각이 그냥 큰 걸로, 마이너스 70이다 그러면은 복각이 큰 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표현을 위도가 크면 클수록 복각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죠. 복각의 절대값이 크다. 그리고 자기 적도는 복각이 0을 나타내는 그런 위치를 자기 적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적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북극, 복각이 플러스로 최대를 나타내는 위치인데 이게 실제로 플러스 90도를 나타내는 위치는 지구상에 글쎄요, 이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크긴 하겠지만 90도로 딱 나타내는 위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자북극입니다 라고 해도 그 위치에서 실제로 나침반을 딱 갖다 놨을 때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나침반이 정말로 수직 아래를 향할까? 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의 뭐 방향을 측정을 해봤을 때 완전히 90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남극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90도인 위치라고 했지만 그냥 복각이 이제 마이너스로 최소, 사실 이게 최소라는 말도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로 크기가 최대가 되는 그런 위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요, 사실 뭐 수학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과학에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해석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런 문제들은 좀 안 내는 게 이제 매너이기는 하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풀어 나가실 텐데, 이건 조금 퍼즐 맞추기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지금 현재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중위도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고지자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복각이 0이래요. 복각이 0도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은 원래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적도 부근에 있었단 얘기예요. 자기 적도 지역에 이렇게 복각이 0인 지역에 이때 마그마가 굳어져가지고 화성암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동을 했단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땅을 조사를 딱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북이 이쪽인데 이 고지자기를 다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고지자기가 이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서쪽을, 거의 서쪽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원래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과거는 이쪽으로 이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과거에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회전을 했다라고 이제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다라고 이제 봐주는 건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문제 마지막에 이제 뭐뭐뭐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문제에 따라서 이런 가정을 많이 씁니다. 지리상의 북극과 자북이 그냥 일치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진북에 위치하고 진북극하고 자북극하고는 위치가 다르다 그랬죠. 실제로 캐나다 어디 쪽에 이렇게 있는 그 섬 쪽이라고 하는데 자북극이 지리상의 그 북극하고 자북극하고 실제로는 다르지만 그냥 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상의 북극이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뭐 바뀌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이제 생겼을 때부터 이렇게 회전할 때까지 그 자기장은 그대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북극을 향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자북극을 향한다라고 보는 거고 이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땅의 위치의 이동이나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조금 더 이제 간편하고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따져줄 수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많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고지자기 연구는요, 실제로 연구로 이제 쓰이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미국 지역에서, 북미 지역에서 이제 추정을 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예요. 실제로 자북극이 딱 한 점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는 자북극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북미 쪽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는 5억 년 전은 여기, 4억 년 전 여기, 3억 년 전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가 자북극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유럽 쪽에서 유럽 대륙의 그 암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5억 년 동안.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옛날엔 지자기 북극이 두 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북극이 두 개였다. 지금은 점점 하나로 합쳐졌다. 이게 또 두 개로 분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북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뭐 조금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만큼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자북은 하나였지만 대륙이 갈라졌다. 대륙이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어떤 게 더 그럴듯한 이야기냐면은 이게 더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고지자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근거들에 의해서 이 북미 대륙하고 유럽 대륙하고 하나로 붙어 있었을 것이다. 대서양이 없이 하나로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그런 관찰 자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과거의 모양으로 합쳐보는 겁니다. 과거의 대륙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이 북미 지역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잖아요. 자, 이렇게 점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경로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을 이제 붙여놨어요. 유럽 쪽을 붙여놨어요. 그랬을 때도 이제 뭐예요? 유럽 쪽에서 보는 거 이렇게 멀어지는 거를 그대로 놓고서는 대서양을 없애놓고 붙여놔 보면은 이 두 개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료가 나오면은 결론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두 대륙이 이동을 해가지고 현재 관측된 그 고지자기 거기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타내는데 사실은 뭐다? 원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5억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개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였지만 지금 찢어졌기 때문에 이게 두 갈래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보기 중에서 틀린 보기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북극이 두 개였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북극은 하나였지만 대륙이 이동을 하면서 두 개의 대륙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측정이 된다. 이렇게 거의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런 그림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그림을 단순하게 한번 볼게요. 자,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자북극이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쫙 관측을 합니다. 그랬더니 화살표들이 다 뭐예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 자북극을 향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북극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갈라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땅이 갈라져요. 자,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쪽으로 갈라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도 좀 더 펼쳐지고 가운데가 찢어지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쪽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향하게 될 거고 여기도 이 점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북극이 뭐 두 개가 아닌 하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회전만 한 경우고요. 회전만 한 경우고 이 두 개가 완전히 따로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회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두 개가 사이가 갈라집니다. 자, 어떻게 갈라지
갈라지냐면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 땅은 벌어져서 저쪽으로 간 거예요. 한 이쯤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이 땅은 더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쪽 땅은 여기가 북극이었어 라고 나타낼 거고요. 이쪽 땅들은 아니야, 여기가 북극이었어 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내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고지자기가 이렇게 나타내지만 얘네들이 나타내고 있는 북극의 위치를 하나로 합쳐보면은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이게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좀 어렵다, 헷갈린다 그러시면요, 그냥 종이에다가 그리시고 종이를 찢어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무튼 문제들을 맞춰 나가셔야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고지자기 연구 대표적인 게 그 유럽하고 북미 대륙이 원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외에도 이 인도 대륙이 히말라야에 와서 붙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요, 원래 남반구에 있었대요. 인도 땅은 원래 남반구에 있어서 인도의 고지자기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복각이 마이너스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옛날 암석들은요, 중생대 암석이나 뭐 그런데 암석은 인도에 있는 암석, 이거 남반구에 있었다, 복각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신생대 7100만 년 전까지도 복각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북상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인도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그쵸? 북반구에 있죠? 중국 쪽 이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쵸? 중국, 네팔 뭐 이런데 요 밑에 이제 인도가 있는 건데, 인도 대륙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죠. 이 히말라야 산맥은 지금도 높아지고 있고 인도 대륙은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붙고 있는 거예요. 더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땅에 있는 옛날 그 암석의 복각을 보면은 옛날 거는 마이너스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복각이 마이너스였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플러스의 복각을 나타낼 텐데, 자, 이게 구체적인 숫자들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100만 년 전에는 마이너스 49도의 복각을 나타낸대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위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이니까 그 사이에 어디쯤인가 한 요쯤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남반구 30도 정도가 됩니다. 남반구 30도 쓸 때는 30도 S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쓰고 남반구 북반구는 뒤에 SN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대략 이 정도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 복각이 마이너스 21도다, 복각이 마이너스 21도다 그러면은 대략 한 남반구 10도, 남위 10도 정도로 나타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각이 플러스 6도네요. 이제 적도를 넘어서 북반구로 올라온 거예요. 자, 여기가 10도고 한 5도보다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이것도 이제 북반구로 넘어왔는데 N인데 한 3, 4도 정도 되려나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 40 사이에 30이고요. 한 12도 정도, 11에서 한 12도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지금은 현재는 36도래요. 20도, 40도, 그 중간에 36도. 지금 거의 20도 가까이 됐겠네요. 한 10몇 도 정도, 18도, 뭐 이 정도가 됐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평균적인 이동 속도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동 속도 어떻게 구하나요? 자,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했죠? 자,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360도란 말이에요. 그럼 지구의 1도에 해당하는 거, 위도 1도에 해당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110km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7100만 년 동안 이동한 위도가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18 정도로 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48도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럼 한 5000km, 대략적으로 5000km 정도 이렇게 왔나요? 그쵸? 자, 이런 거 계산을 해보시면요, 약 대략적으로 몇 센티미터 퍼 년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1년에 몇 센티미터 정도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뭐 10cm 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빠른 경우는 10cm가 넘는 경우도 있고, 느린 경우는 몇 센티미터 퍼 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이동을 했다. 그 정도 값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계산했다라고 이제 대략 짐작을 하시면 되겠고, 딱 계산을 했는데 1년에 몇백 센티미터가 나왔다? 아니면 1년에 몇 미터가 나왔다? 이거는 계산을 조금 다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1년에 뭐 몇 미리, 고작 몇 미리 나왔다? 그런 거는 조금 출제 잘 안 되긴 하거든요. 1년에 몇 센티미터 정도 나왔다? 그러면 내가 자릿수 계산 잘 했구나.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요, 지질학자들이 지질 조사를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고지자기들을 막 파악을 해보면서, 자, 이거는 몇 년 된 암석인데 복각이 어떻게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다 기록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대륙의 이동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판게아 이전에도 로디니아라고 하는 그런 초대륙이 존재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약 12억 년 전에 성캄브리아 대죠. 그때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은 잘 안 되지만 여러 차례 초대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뭐 발바라, 우룩, 뭐 캐놀랜드, 콜롬비아 등에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진 초대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로디니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 로디니아 이후에 이 초대륙도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모이게 되는데, 이 초대륙이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모일 때가 언제냐면은 대략 2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말 페름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해양에 많은 변화를 줬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양의 변화 때문에 해양 생물들의 90% 이상의 그 종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페름기 말의 대멸종이죠. 그러니까 이 대륙 분포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여러분들 조금 실감이 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고, 이 판게아는 다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북쪽에는 로라시아, 그리고 남쪽에는 곤드와나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바다가 생기는데 그 바다의 이름을 테티스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게아 그 대륙 주변에 있는 바다를 이제 판탈라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팔레치아 산맥,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이 에팔레치아 산맥은 미국 동부에 있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산맥의 이름인데, 그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이 됐을 때가 바로 판게아 형성 당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팔레치아 산맥하고 과거에 연결이 되었었던 게 이제 스칸디나비아 산맥, 피레네 산맥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됐을 당시가 바로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됐을 당시에 그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판게아가 분리가 되는데요. 약 2억 년 전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때가 이제 중생대 초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반구 쪽에 로라시아, 그리고 아래쪽에 곤드와나, 그리고 가운데 테티스해가 이렇게 있었는데, 남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유라시아 대륙 쪽하고 북미, 남미 쪽하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중기에 와가지고 이때 대서양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하고 갈라지게 되고요. 남미하고 아프리카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중생대 중기부터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도 계속 갈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생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 아래쪽에 호주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호주하고 인도하고 남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극 대륙, 인도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 초에 얘네들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극 대륙은 이제 남극 쪽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올라오게 됩니다.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원래 이제 붙어 있었는데, 인도는 조금 빠르게 올라오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좀 천천히 올라오면서 현재와 같은 그런 자리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생대 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생대 초에서 중기 쪽에 인도 대륙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충돌되면서 만들어진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히말라야 산맥은 지금도 높이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히말라야 산맥에는요, 다양한 해양 생물의 화석이 존재를 합니다. 해양 생물의 화석들이 존재를 하는데, 중생대 때 암모나이트 이런 화석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바다에서 살았던 그 바다 생물들의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 과거에는 바다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는 대륙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대륙이 합쳐지고 분리되는 과정이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태평양은 줄어들고 있고요. 대서양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양은 줄어들고 있고 대서양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럴 것이냐? 그게 아니라 대서양은 확장되다가 다시 줄어들게 될 것이고, 태평양은 줄어들다가 다시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양 같은 경우는요, 인도양 지금 인도 남쪽에 있는 거죠. 아프리카의 동쪽, 그리고 인도의 남쪽, 그리고 동남아의 서쪽에 있는 게 그 인도양인데, 그게 이렇게 내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지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게아부터 지금까지 한 2억 4천만 년 흘렀고, 그리고 앞으로 2억 5천만 년 후의 대륙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그때도 역시 초대륙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문제 통해서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장을 지자기라고 하는 거죠. 지자기. 나침반의 자층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복각이고요.
자, 복각이 0도인 것을 자기 적도라고 하고요. 플러스 90도인 것을 자기 북극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자북극, 뭐 이렇게 마그네틱 노스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러면 복각이 플러스다라 그러면은 이건 북반구란 얘기고요. 물론 이제 정자극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역자극기다 그러면은 복각이 플러스로 나타난다? 남반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자극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복각이 마이너스다. 나침반이 위를 향한다. 그러면 이거는 남반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퍼즐 맞추기 식으로 막 해야 되거든요.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정자극기 기준입니다. 역자극기일 때는 이게 또 반대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나올 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이요. 자, 여기 선이 두 개가 있는데 까맣고 실선은 인도에서 측정을 한 고지작의 남극의 이동 경로고요. 그 다음에 점선이고 하얀 점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측정한 고지작의 남극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이건 파악하기가 쉽죠. 우리가 인도 굉장히 멀리 이렇게 남반구에서부터 쭉 올라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 땅에 남아있는 이 옛날 북극은 인도하고 가깝게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인도가 여기 있는데 인도하고 가까운 곳에 이쪽에 남극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고요. 언제? 1억 4천만 년 전에, 그쵸? 1억 4천만 년 전에 가깝게 남극이 여기 있었어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점점 뭐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는 남극이 여기 있어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인도 고지작에 남아있는 그 남극의 이동 경로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에 남아있는 건 보면은 똑같은 1억 4천만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있는데 1억 4천만 년 전에 여기보다 여기 있었어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어떻게 있었냐면은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남극이 원래 하나였고, 그쵸? 남극이 여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1억 4천만 년 전에 한 부분이었고 여기가 그때 당시에 남극이었고요. 지구를 그린다면은 뭐 이렇게 이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여기 오스트레일리아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고요. 인도가 한 요 정도 간격으로 뭐 인도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 이것까지 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억 4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했다. 인도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지금 가깝죠. 아, 인도 좀 이쪽에 있네요. 왼쪽에 있네요. 인도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그쵸? 자, 아무튼 남반구에 위치했었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평균 이동 속도는 1억에서 1억 1천만인가 10에서 11 이때 하고 잘 봐야 되겠네요. 이거 눈금 간격이 자 보시면은 여기 10에서 11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쪽이 이제 1, 4잖아요. 그러니까 10, 11, 12, 13, 14 이렇게 갈 텐데 여기가 1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천만 년에서 1억 년 전 9천만 년 전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9, 10 이 사이의 간격은 좁죠. 그쵸? 이 사이의 간격 좁고 이 사이의 간격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동 속도가 빨랐다. 이때가 빨랐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이때가 빨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죠. 3번 1억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현재보다 남극에 가깝게 위치하였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가까웠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하면은 10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보다 남극에 가깝게 위치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 보시면은 고지작의 남극은 각 대륙의 고지작 방향으로 추정 지리상 남극이며, 그러니까 지리상 남극과 고지작의 그 남극하고 이제 같다라고 일치하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다남과 지리상 남극이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리상 남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가정들이 들어갑니다. 보통 문제에서는요. 자, 다음 문제요. 가장 최근에 존재했던 초대륙은 로디니아가 아니라 판게아죠. 그쵸? 판게아입니다. 판게아라고 써주시고요.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대륙도 하나로 모여 초대륙을 형성하면 지구 전체 해안선 길이가 짧아진다. 이거 어떨까요? 자, 전체 해안선의 길이 지금 보면은 여러 대륙들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안선의 길이가 어때요? 많잖아요. 길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 합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었던 해안선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전체 해안선들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 맞습니다. 자, 지질시대 동안 초대륙을 형성한 시기는 몇 차례가 있었다. 뭐 그쵸? 뭐 수십 차례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몇 차례가 있었다. 한 번은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미래에는 현재의 대륙들이 모여서 새로운 초대륙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인도 대륙 국상한 이야기입니다. 7,1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그쵸?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의 속도는 일정하였다, 일정하지 않았다? 일정하지는 않았겠죠. 그쵸? 일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구라는 게 움직임이 막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림자를 봐도 이때는 빨랐고요. 이때는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요. 보세요. 여기는 1600만 년 동안 20도만큼의 위도를 움직였고요. 이때는 2800만 년 동안 10도 남짓한 그 정도의 위도를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더 빨랐고 이때는 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이요. 자, 인도 대륙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분리되었다. 이거 굉장히 최근의 일이죠. 그리고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판게아 직후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대서양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라시아판하고 충돌했대요. 이거 더 최근인 것 같네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되고 이 과정에서 대서양이 확장되었다. 이건 이제 순서대로 정리하라 그러는데 조금 이게 헷갈리는 그런 문제네요. 보니까 대서양의 형성과 대서양의 확장과 그리고 유라시아판 충돌에서 히말라야 형성과 이게 어떤 게 더 먼저인지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자, 가나다라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죠. 왜냐면은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서양이 확장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 인도 대륙이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분리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고 이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라, 가, 다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도 역시 내신에서는 등장을 하지만 수능에서는 이거를 순서대로 정리해라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내신용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구과학 1 두 번째 시간 대륙의 분포와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라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저는 슈퍼브레인 이상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